예, 방금 들으신 대로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단죄입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가 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 오후 지기현 판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누레 씨는 1심 무기징역 선고, 지기현 판사의 언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예, 법조팀장 사회부 좌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나 이상민 전 장관 때도 계엄은 내란이다 못이 박았는데 오늘 지기현 재판부가 이 내란을 판단할 때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었나요? 예, 일단 오늘 선고 장면을 지켜보면서 계엄의 역사 같은 걸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계엄의 역사요? 예, 오늘 사실 선고 장면 지켜보면서 사형 선고되는 게 아니냐? 이런 웅성거림도 나왔던 대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는 이랬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결국은 쿠데타인데 예. 대통령은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 아니냐.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어떻게 쿠데타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논리였는데 예.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말한 내란죄의 역사를 보면 예. 심지어 왕조차도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다가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예.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 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잉글랜드의 찰스 1세까지 꺼내면서 왕도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다가 반역으로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기현 재판부의 여러 판단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계엄의 가장 큰 불법성은 군 병력을 여의도 국회에 투입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예. 총알 없는 빈총으로 하는 내란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일단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지만 폭동이 성립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면 폭동이 인정되고 꼭 사람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예. 오밤중에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에도 방첩사 구인이 투입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논리인 겁니다. 재판부는 최소한 국회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한정에서는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국헌문란, 문란 목적 폭동. 그런데 또 하나의 판단을 덧붙이면 폭동은 맞지만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 이 점도 지기현 재판부가 고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그 지기현 재판부가 꺼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 공유 과정을 보면요.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렇게 두 사람하고만 계획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예. 둘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암고 후배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른바 충암 라인끼리만 계획을 공유하고 막상 실제 병력을 움직여야 되는 군사령관들은 계엄 당일까지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재판부가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암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암시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예. 들면 이런 겁니다. 장성들을 불러다가 저녁도 차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군사령관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답변을 계속 반복하다가 예. 계엄 당일에서야 그게 국회를 점령하라는 얘기였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폐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군이 계엄을 대비한 훈련이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고 결국은 허술한 내란이 됐다는 겁니다. 허술한 내란이다. 그래서 암시를 반복했다. 이게 오늘 지기현 재판부가 판단한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이 판단일 텐데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길 차장,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때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속내를 바라봤을 땐 거대 야당의 이런 탄핵 같은 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뜬금없이 오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대목이 바로 이 비상계엄의 동기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 압박 때문이다. 그리고 예.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를 했는데요. 예. 정작 오늘 재판부는 두 사람 이름을 한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예.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감사원장 탄핵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예.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은 이걸 말리기는커녕 부추겼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도 이런 맥락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좀 눈에 띄네요.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지금 좌영길 차장이 쭉 그 판결을 분석했을 때 결국 계엄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도 자제했고 계획도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특검도 실제 사형이 선고될 걸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요. 특검 내부에서 구형량 정하는 회의를 했을 때 무기징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한 8대2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예. 예. 이게 사형을 직접 유도하기보다는 예. 구형을 일단 세게 해놓으면 감형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감형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무기징역도 감형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윤 전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예. 재판부도 일단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킨 건 맞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해제도 무척 빨리 해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선고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내란을 중단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실패한 내란이다. 맞습니다. 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금 투입을 지시를 해놓고 예. 실제로 언제 철수할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발적인 계엄 해제가 아니라 실패한 쿠데타인 이상 감형을 할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실패한 계엄, 실패한 대란, 무기징역. 그래서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은 아니었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기현 판사 하면요. 작년이었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가 여당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지기현 판사가 어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 메시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1심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가 위상이 추락하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산정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다른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예. 아까 보셨겠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다가 약간 감정에 복받쳐서 목이 메이는 듯한 장면을 다소 좀 연출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군과 경찰이 구속되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특수전사령부나 방첩사처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별도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상관의 지시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비상계엄 때문에 군과 경찰까지 처벌을 하긴 하는데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게요.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 본인도 내란 재판을 하면서 여러 비난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을 했던 점을 좀 떠올렸던 게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추측을 대한민국의 해봅니다. 신인도 하락과 사회적 피해 중에 특히 이제 군과 경찰처럼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규현 재판부가 꼬집었군요. 알겠습니다. 좌영길 차장과 함께 오늘 1심 무기징역, 왜 무기징역 형량이 나왔는지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